제가 반도체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구리판이라 그러면 약간 이거를 구리판 자체, 금속이다 그러면 이게 전기를 걸어주는 그 현상. 전기를 이렇게 전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걸어줄 수도 있어요. 반도체 적용할 때도 전선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뽑아내 많은 전자 이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일 거예요. 이것을 이게 어떤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는데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데다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게 컨센트 부품인데 이러면 전기가 좀 더 많이 축적이 된다. D램의 전기를 많이 축적하는 부분으로 카패시터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또 트랜지스터 부분에 제가 한쪽에서 한쪽 어떤 두터운 쪽에서 그러니까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다고 PM 반도체 필요 없이 전기를 걸어주면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기를 걸어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만히 있다가 전기를 걸어주는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한쪽은 이제 금속판이다. 네, 금속판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쪽은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줬다. 여기다 그래 이런 거다 그러면 이쪽은 우둘두툴하게 만들어 이쪽은 평판이다. 이건 이제 금속이지만 금속은 이렇게 전기선을 양쪽에 딱 걸어줘도 다 움직여요. 전기가 흐른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약간 다이오드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니까 두터운 쪽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금속으로 다이오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고 이 전기 회로입니다. 그다음에 얇은 쪽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이걸로 가지고 다 금속 다이오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쭉 배치해 놓으면 됩니다. 저는 전기선 안에 이게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찍어서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축적되는 카패시터 구조가 되는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거나 이걸 작은 구조로 쭉 놓거나 여기서 이렇게 언오프하면 트랜지스터가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되게 단순한 구조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형태의 PM 반도체에 이런 부분을 접합시켜 가지고 만드는 트랜지스터가 달라진다는 거죠. 달라져 가지고 그냥 같은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를 금속 부분을 좀 놔주는 거죠. 금속 부분을 놔줘 가지고 금속 부분에 오돌도돌한 부분을 좀 놔주고 한쪽은 이렇게 안 놔주고 이렇게 되면 오돌도돌한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펠티어 소자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이거를 한쪽에는 좀 이렇게 금속으로도 펠티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얇은 거 또는 이게 한쪽은 두꺼운 쪽을 막 극단적으로 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열이 그쪽에 흐르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전기가 이제 그쪽으로 흐르며 전자 이동도 이루어지고 열이 이제 그쪽으로 원래는 열이나 냉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데 이렇게 얇은 삼중 압력밥솥이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는 얇은 거 또는 중간 거, 안쪽에는 두터운 거 하면 열이 이제 그쪽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양 옆에도 압력밥솥에 이렇게 삼중 바닥처럼 안쪽으로 두꺼운 금속을 넣어주면 열이 거기에 축적됩니다. 뚜껑도 이제 삼중 바닥처럼 뚜껑을 만들면 좋죠. 이중, 삼중 유리 뚜껑이나 금속 뚜껑을 넣습니다. 이렇게 기타 다른 뚜껑도 돼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온고압 속에서 빨리 음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주방기구 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코일 같은 거 압력밥솥도 이렇게 열코일인데 대중소 두 개를 틀리게 갖고 하면 강한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전기 대비해서 빠르게 이렇게 열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다는 게 빠르게 이렇게 된다. 제가 A사 레이더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위성 통신에서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보다 멀리 탐지가 되고요. 그래서 전자전 할 때도 좋다. 이것을 어떻게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와서 기판 부분을 먹통시켜 버린다는 거죠. 지상에도 쓸 수 있고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이 방식은 통신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통신 방법으로도 모든 통신에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뭐죠? 리모컨 TV 리모컨 구조에서도 이걸 쓸 수 있고 조명 리모컨 또는 차량
스마트폰 연동하잖아요. 블랙박스.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10층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드론 움직일 때도 현재는 뭐 지금 약한 거는 150m 정도밖에 영상이 촬영이 안 되거나 좀 그보다 더 긴 것도 있지만 이것을 좀 이렇게 상용 드론 중에 싼 거, 이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쏘는 이런 거라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워키토키가 3km에서 5km 가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도 더 길게 드론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 구조로 워키토키로 쓰게 되면 워키토키는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가 3km, 5km만 신호도 뚜렷하죠. 잘 끊기죠. 이거는 이렇게 잘 끊기지도 않고 통신이 멀리 갑니다. 10km 이상 가리라고. 그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TV 무선 초인종처럼 TV 리모컨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만든데 같은 전파라면 서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작하든지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해서 그것을 기능을 조작하는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대충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PM 반도체에서 현재 있는 PM 반도체라는 이거 자체를 없어질지도 몰라요. 제 방식의 트랜지스터를 일단 그렇게 되면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트랜지스터의 집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그냥 금속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냥 그 카패시터가 되면서 동시에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점만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트랜지스터를 이게 그 반도체 회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면 이것이 언어프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작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얇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이렇게 얇은 금속에서 큰 금속으로 이것이 밖에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언어프 시키면 다이오드가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 자체로는 다이오드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를 이따가 이렇게 뭐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쪽 부분은 이걸 개수를 많이 해주면 이쪽 부분 전기가 전력 줄다리기로 이쪽에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전력 줄다리기가 된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흐르게 된다고. 아니면 이걸 작은 구조를 쭉 넣으셔도 되고 이거 숫자를 많이 놔주는 거 이런 거를 두툼하고 이게 일종의 이렇게 캐패시터가 되면서 이거 자체로도 이거 아니더라도 트랜지스터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캐패시터 그러니까 캐패시터 부분에 캐패시터 이런 전기 뭐 금속 부분으로 그냥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언오프 시켜주면 전기를 걸어주면 이런 부분에서도 전자 이동을 전기 축적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되게 지금 트랜지스터 집적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과는 틀린 많은 집적, 엄청난 수의 집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단순하게는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PN 그런 다이오드 현상, PN 접합 구조의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이렇게 반도체로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전기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냐에 따라 전기를 걸어주면 안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는 이쪽은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쪽에 우둘두툴하게 그러니까 나노 구조라도 두터운 부분을 금속 부분을 나눠주거나 현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순물 전기가 통하는 불순물들을 금속 구조겠죠. 여기서 그것을 놔두거나 그래서 그러면 적은 쪽에서 큰 전기가 우둘두툴하게 불순물이 많은 쪽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지금 PM 반도체 두 개의 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도체 안에서 이걸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방식이 어떤 금속 반도체라면 이것을 여기서 여기 한쪽에는 약한 거, 약하게 얇은 거의 평판 구조로 금속을 놔주고 한쪽은 우둘두툴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콘센트 부품 아닙니까? 콘센트 부품 이게 넓다 그래서 두터운 건 아니다. 자꾸 고장이 난다. 이게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두텁게 만들면 이런 콘센트의 불량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근원적으로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어요. 내가 원래 규격화돼 있잖아요. 이 안에도 이제 그렇게 돼 이렇게 두텁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자체에 두껍게 만드는 그것을 절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수십 장 겹쳐놓으면 이게 MLCC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적게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거 그 자체로 배터리가 되거나 일단 구리 코일을 감아주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 금속 자체의 전기를 축적시킨다는 거죠.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백 세트 결합해서 금속 배터리로 만들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이거를 일종의 그 배터리를 쓰면 되는 슈퍼카패시터처럼 쓰면 된다는 거죠. 연료전지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여기다 전기를 축적시켜가지고 자동차가 구동하거나 비행체, 드론이나 이런 배나 이런 것들이 구동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로봇 같은 것도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두텁게 만들어주거나 금속에 또 오돌도돌하게 대중소대용서 이렇게 구리 알갱이들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바 형식으로 구리줄을 구워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두텁게 하는 어쨌든 간에 두텁게 만들면 그런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D램 같은 거 전화가 빨리 이렇게 사라져서 끊임없이 계속 리프레시해야 되는 부분도 그 금속 부분을 살짝 두텁게 하는 부분으로 전화를 많이 축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매우 획기적인데 삼성이나 SK나 이렇게 마이크론, 이렇게 그다음에 도시바 그때 TSMC가 됐든 아니면 그 엔비디아가 됐든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기존의 모든 D램이라든지 그 카패시터는 D램만 있는 게 아니니까 HBM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카패시터는 CPU도 다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없어요, 반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카패시터 부분과 트랜지스터 부분을 전기선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약간 두텁게 만드는 구조로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고 또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지스터도 전기선 안에 회로를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조로 줘가지고 이거 아니더라도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전개한다 했죠. 이거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주는 걸 전기를 언오프 시켜주면은 거기 그 자체가 이제 트랜지스터가 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모터의 한쪽에 모터에 있다 전기를 걸어놔요. 그럼 모터는 이제 손으로 미는 쪽으로도 전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손으로 밀기만 해. 그럼 이 미는 힘을 전기름으로 밀어주는 거죠. 오른쪽 왼쪽 또는 정방향 옆방향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쪽에 전기를 걸어주는 쪽으로 그것이 팽팽 돈다는 거죠. 또는 한쪽에 전기선이 하나고 전력 1대 전기가 적게 주고 한쪽은 전기선이 2개, 3개 이렇게 전력을 좀 안 준다고 합시다. 전기선이 3개를 동시에 걸어준다는 거죠. 아니면 이쪽은 얇은 거, 이쪽은 두터운 전기선으로 전기를 많이 걸어줘요. 그는 많이 걸어준 채로 전기가 저로 따라가서 그쪽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기술도 그렇고 제가 상당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인데 한쪽은 이렇게 블록 튀어나오고 한쪽은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구조로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보다 많이 흐르는 좀 많이 나오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음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전지를 똑같이 앞뒤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어줘. 여러 개로 만들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2개에서 쓰냐 3개에서 뽑아 쓰냐 이랬다 전기양 한꺼번에 뽑아낼 수도 있고요. 충전 구조 2차 전지라면 충전 구조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로 충전 구조를 전기선에 연결해서 충전해 버린다는 거죠. 연료 전지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납축 전지도 2개 있잖아요. 꼭지가. 그럼 음극 양극. 그럼 그거를 여러 개로 만들. 양극이 3개 있고 음극이 3개 있고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3개로 놓거나 4개로 놓거나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이게 만약에 2차 전지라면 충전까지도 빠르게 된다는 게 제 기술이에요.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작은 배터리 셀들이 안에 각각 충전 고지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200개 2차 전지다. 200개 셀이 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다가 4개씩 이렇게 충전 고조를 여기다 꼭지를 가졌다. 그러면 거기 여중유선을 연결해 가지고 전원을 충전했다. 그러면 50개씩 연결해 갖고 배터리 연결하면 금방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 제가 두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충전, 로봇 충전, 드론 충전, 모든 충전 고조, 가전 부분도 현재 있는 충전 고조를 배터리에 있는 충전 고조를 그럼 전선을 연결해서 2군데, 3군데로 이렇게 나눠 놓자는 거죠. 공구 같은 데도 그렇고 빨리 충전이 된다는. 휴대폰 배터리도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충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군데나 놔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배터리 셀들이 있다. 이론적으로 배터리셀 200개 있다고 합시다. 스마트폰 배터리. 그러면 거기다가 4개 충전 구조를 줬다. 전선을 연결해서. 그럼 거기가 50개씩 배터리셀 연결되면 굉장히 빠른 충전이 되겠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럼 획기적으로 이렇게 단축이 되는 거죠. 이 방식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선 무선에 있어서 로봇이나 충전 구조를 한 군데 갖고 있잖아요. 모든 가전에도 그렇고. 이게 충전 구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넣자. 5개나 10개도 상관없다.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각각 연결해서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보면 되게 충전이 빨리 된다. 방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방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무선 둘 다 가능하고요. 무선으로 충전하는 구조는 이게 서로 다른 이렇게 전파로 충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파를 받아들이는 송수신 구조가 여럿인 게 한 개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10개도 된다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각각 배터리를 연결시켜서 빨리 충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가 어디서 쓰냐면 번개도 제가 충전시킬 수 있다는. 번개 지역에 구름에 어떤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름에 가서 비행체가 앞으로 전기를 충전하지. 이건 나중에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페레침 같은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빨아들여서 전기를 잘게 분산을 시켜 가지고 거기다 충전을 시켜버린다. 번개를 유도 피레침을 통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시켜버린다. 그런데 뭐가 되냐면 전기가 들어왔다. 번개가. 그럼 이거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작은 단위에 수많은 피레침을 놔둬갖고 전기를 쪼개서 밑에 서브로 전선을 연결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거는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차단시킵니다. 전기를. 그러면 계속 충전 들어오면 타버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서브로 이렇게 밑에 가지치기로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버립니다. 가령 이제 5만 볼트다, 10만 볼트다 그러면 그걸 100개로 쪼개면 얼마입니까? 100개로 쪼개면 5만 볼트가 5천 볼트에서 500볼트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10개의 전선으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면 굉장히 충전 구조가 빨리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이 이제 어디서 쓰냐면 이런 게 2차 전지라고 합시다. 2차 전지 이렇게 몇백 개짜리, 몇천 개짜리 전선을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각각 연결하면 거기다가 전선을 각각 충전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과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결하든 뭐 이렇게 전기선이 대자가 있고 중자가 소자가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 배터리에게는 전선을 각각 연결하는 구조를 갖는다. 최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이런 거 막 2차 전지다 그러면 수천 개를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도 갖고 언어프 구조를 왜 가질까요? 그래서 전기 여기서 하나 200씩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거를 10개 쓰면 2,000이 뭐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쓰는 곳을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동차의 변속기가 앞으로 없어진다. 이것은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없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화목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자동차 연료가 이제 뭐 휘발유라고 합시다. 휘발유는 석유 같은 경우는 적게 연료를 했는데 회전이 더 많이 돌아가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적게 줘가 전기 방식으로 적게 줘가지고 회전축을 돌리는 속도를 강중량으로 조절한다는 거죠. 또는 모터를 갖다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다 4군데 줘가지고 각각 회전수를 틀리게 하면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비행체 프로펠러다 그러면 이제 프로펠러를 오른쪽 왼쪽을 틀리게 연료를 주면 그쪽 많이 주는 쪽으로 힘이 좀 더 많이 가야죠. 그쪽으로 기운다는 거죠. 왼쪽으로 줘야. 또는 가변 프로펠러 이거를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중소기업에서 어떤 모터 기술에서도 모터 기술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YTN에 이제 엑스 쓰시더라고요. 또 어떤 연료 전지 같은 거를 제가 현재 폭주가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걸 그런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쪼개놓자. 작은 단위로 연료 전지를 납축 전지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수소산소 추출이 과열되면 추출도 폭발 구조가 있으니까 천재 납축 전지를 작은 단위로 여러 개로 나눠서 그러면 자동차 설계를 다시 해야 돼. 전선을 각각 연결해 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갖자. 쓸 배터리에서만 쓴다는 거죠. 남는 거는 뽑아 가지고 캠핑용으로도 쓰고 전기 축적 구조 이렇게 쓰자. 그런 전기가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충전량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전량 해가지고 과열 충전이 됐으면 딱 전기를 끊어버리는 기술 구조로 가져. 그럼 이제 폭발하지 않는다. 압축전지도 과열돼가지고 이걸 모든 배터리 구조 이걸 쓸 수 있다.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를 가가지고 그거 제 기술인데 LG전자는 이거 말고도 제 기술 많이 되게 씁니다. 근데 그거를 전지에다 전기 이런 납축전지나 이런 배터리에다 전기를 끊는 기술을 선보이 자기네가 개발했다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네, 참 제 기술이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나오고 YTN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중앙 그다음에 서울시 조합미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는데 그 후로 그래요. 왜 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럼 뭐 YTN에 뭐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뭐 기존에 이제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을 덧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보석상 깨지잖아요. 쉽게 그럼 플라스틱 붙여놓으면 잘 안 깨진다 이거예요. 단열도 되고 이런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유리창이고 바깥 안팎으로는 플라스틱 창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는 좀 비투가일이 좋으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창을 갖다가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고 접합 구조는 안에 이렇게 나노 구조에 홈을 파서 접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럼 나노 구조 아니더라도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하는 이 기술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유리 기판, 그다음에 이게 실리콘 이런 웨이퍼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플라스틱 접합과 고무 접합, 금속 접합 이런 데도 쓰고 반도체와 기판을 이렇게 접합시키는 구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펠리클 접합, 모든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공들 접합, 그다음에 모든 이게 뭐 이렇게 인조가구 접합, 그다음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벨트 산업용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벨트도 있고 뭐 벨트 거기에도 접합 구조에도 들어가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쓰일 때가 많아요. 천접합 되게 들어가고. 그래서 그 나노 구조의 홈이라도 좀 그거보다 커도 괜찮죠. 그래서 홈을 파서 거기다가 접합을 시키면 굉장히 달달라붙는다. 비닐 접합에도 비닐 접합 들어가고 모든 접합 구조는 다 들어갑니다. 천접합에 들어가. 이 기술 쓰시면 굉장히 산업상에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응용 분야가 원천 기술은 접니다. 산업 분야가 뭐 어디 한두 가지라 말이죠. 그건 어떻게 일일이 언급합니까? 어쨌든 이런 접합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투명도를 좋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래서 플라스틱 하다 보면 균일하게 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얇게 여러 겹으로 가면 투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이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크릴도 이렇게 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플라스틱 창문도 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가주면 투명도가 좋다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이제 플라스틱 창문 플러스 어떤 방탄필름, 플라스틱 창문 플러스 방탄필름, 플라스틱 창문 플러스 방탄필름 이런 구조로 계속하면 이게 군에서 방탄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창 안에 유리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 플라스틱 창에 아크릴 창이 들어가거나, 플라스틱 창에 투명 필름, 그냥 전기가 흐르지 않는 투명 필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접합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노 구조의 접합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노 구조의 구멍을 파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재산권법도 이래도 되나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번 동영상에 이렇게 하는데 제 기술 무단으로 쓰신 분이 너무 많아서 제 기술 어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지 맙시다. 어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